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다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정 등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우선 장애와 장애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애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즉 몸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신체, 내부, 외부, 주요 신체 기능의 장애인, 신체적 장애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 인력의 장애 심사를 거쳐서 장애로 판정이 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며, 장애의 심사 기준에는 국가가 제정한 장애인 복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가에서 규정한 심사의 기준에 충족을 한다면 장애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판단될 시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등급의 판정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국가로부터 지원과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받은 후에도 영구적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훼손 상태이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기준에 충족한다면 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상 장애의 분류표에 따라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로부터 받은 상해 진단서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상해 진단서를 검토하여 적정 장애의 지급률을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와 장애를 판단하는 근거는, 장애는 법령에 의해서, 장애는 보험 약관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장애보다는 장애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장애는 사회복지사가 다루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장애 인정 등급에 관하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크게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의 분류에는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관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인 장애는 정신지체와 정신장애 그리고 발달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장애의 종류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각 카테고리마다 특정 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년기부터 장년기까지는 비교적 건강하였으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화현상, 만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장애로 인한 복지 혜택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한 장애 등급 판정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나서 진단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치매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진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을 동반한 치매의 경우 질환에 의해 장애 진단이 가능하나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만으로는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외등포는 국내 거소 신고 및 주민 등록을 한 사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인정 등급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 신청은 주소지가 날 행정복지타운,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존비속, 직계 존속 또는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이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사진 한 장 또는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 자료를 활용이 가능하며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진단 의뢰서를 발급해 줍니다. 장애인 진단 의뢰서는 관련 기관에서 전문의가 장애 검사와 진단을 한 후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 결과서, 진료 기록지와 함께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 줍니다. 신청자는 의료 기록, 진단서, 사회적 활동 능력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전문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 정도의 심사를 통해서 장애 인정 등급 판정을 하여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장애 정도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시, 군, 구,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 정도 등급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신청자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 등급에 맞게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은 연금이나 수당, 보조기구 및 보장기구 교부, 건강보험급여의 적용,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 혜택, 활동지원급여,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중복해서 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의 유형 및 장애 진단과 전문기관 장애 진단 시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 전문가의 조언 및 도움을 장애인정 등급 신청하기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정 등급은 개인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의학적 평가는 인정된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신체검사, 병력검도, 다양한 진단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능적 평가에서는 개인의 일상 활동 수행, 업무 수행, 사회활동 참여 능력도 고려가 됩니다. 이 기능평가는 필요한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지적, 시각적, 청각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장애 평가합니다. 30년이 넘게 유지해오던 장애 등급 제도는 2019년도에 폐지가 되었지만 기존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정 등급에는 기존의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이 아닌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의료진, 재활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개인의 기능과 제한, 인지적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등급의 평가 및 판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이 되며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주차 우대, 장애인 교통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우대 혜택, 장애인 고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연금 또는 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료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하여 향상된 의료 서비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택지원 및 교육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보청기 및 기타 필요한 장비와 같은 생활보조장치의 제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더 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장애인정 등급을 받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장애 등급과 장애 요양 등급은 등급 부여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둘 다 신청이 가능하고 중복하여 수급도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개의 등급은 각각의 활용 방법과 장점이 다르므로 수급자의 현재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정 등급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등급의 판정과 수급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보다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회 참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포괄적인 시스템은 있으나 평가의 잠재적 편견, 신청서의 처리 지연, 모든 유형의 장애에 대한 적절한 보장 등의 과제가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와 법을 잘 모르고 있거나 장애인이라는 낙인에 대한 거부함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정당한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국회에 있는 저 개쓰레기 생양아치 정치꾼들은 합법적으로 매월 수천만 원 이상의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쳐먹으면서 기생하는 마귀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지인들이 장애가 있다면 적극 권장하여 권리와 작은 혜택이지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장애 등급 시스템은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현재까지 장애 등급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평가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긍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업그레이드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민간단체들의 많은 기부와 봉사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선천적, 후천적, 노화현상 등으로 언제든지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사에 항상 주의를 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상생활과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모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혈관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의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